여러분 반갑습니다. 정박사입니다. 다들 오늘 시장 대응 잘 하셨습니까? 어제 밤부터 해서 오늘까지 뭐 서울에는 비가 좀 자락자락 내리는 것 같습니다. 이제 뭐 여름의 더위도 거의 끝나가는 이제 여름의 마지막 끝자락에 와 있는 것 같은데요. 지금의 시장, 지지부진한 시장의 끝도 빨리 왔으면 하는 마음인데 생각처럼 시장이 온전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예상은 했지만 지지부진한 시장이 오늘도 이어지면서 지수적으로는 뭐 코스닥이 1%대 하락이 나왔고 코스피는 뭐 0.4% 하락으로 마감이 되면서 양 시장 다 하락 마감을 했었는데요. 사실 뭐 그 안에 또 많이 밀리고 또 적게 밀리고 하는 차이는 있겠지만은 시장이 지금은 좀 약간 들쭉날쭉한 흐름의 연속성도 많이 떨어지고 또한 대장주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군들은 잘 반등도 잘 안 나오는 흐름인지라 지금 구간에서는 상당히 대응하기가 여간 곤욕스러운 시장이 아닐 수 없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 테마주 미친 흐름은 정말 이번 같은 경우는 너무나 심각한 비정상적인 흐름인데 뭐 이거 방향만 잘 타면은 단기간에 제법 높은 수익률도 낼 수 있는 이 테마주 흐름은 맞아요. 뭐 저도 물론 초전도체 초반에 탄 거 좀 먹고 그 다음에 낙주에서 한번 먹고 이번에 맥신도 마찬가지로 한번 먹고 뭐 오늘 같은 경우 이제 오염수 관련해서 좀 먹고 뭐 이런 매매를 몇 번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이 매매가 엇박자를 타기 시작하면 또 한도 끝도 없이 반대로 가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어디 뭐 쉽게 유튜브라든지 뭐 회원님들한테 아 이거 좋으니까 사십시오 이거 뭐 하니까 하십시오 이렇게 말하기가 여간 쉬운 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쪽 부분에 대해서는 코멘트를 최대한 자제하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데요. 경험적인 측면에서 많지 않다면은 이 파도에 휩쓸리면은 살아남지 못하는 시장의 테마의 흐름이지 않나. 왜냐면 적어도 저만가 가는 이런 흐름을 보인다라는 것 자체 그리고 이 재료 자체가 이 연속성을 띌 수 있을 것인가라는 생각으로 봤을 때는 참 어려운데 지금의 테마가 그래도 조금 갈 수 있는 거는 거래 대금이 수반이 되었기 때문에 그나마 반등도 나오고 또 급락도 나왔다가 올라왔다 할 수 있는 거라고 보여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테마에 거래 대금이라고 또 없었더라면 완전히 끝장나 버리죠. 아무튼 뭐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하고요. 자, 시장이 굉장히 좀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최근 저도 라이브 방송에서 이제 매매를 극도로 자제한 상태에서 시장에서 정말 강한 종목만 디테일하게 설명을 좀 하고 그 종목 내에서 매매를 하시라고 가이드라인을 정해주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종목에 대한 이해를 지금 같은 경우에는요, 우리가 종목에 대한 분석, 그 다음에 시장에 대한 분석, 이런 거를 장중에 할 수 있는 시간이 저는 굉장히 많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이 구간에서 열심히 해서 잘 벌려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이 구간에서 뭐 적은 수익에도 감사를 하면서 버티기만 해도 이 이후에 반등의 폭이 굉장히 클 수가 있겠죠. 그 폭만 먹어도 이 한 달의 지지부진함은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제가 하다 보니까 이런 어중간한 구간에서 예를 들어서 종목에 물리게 되면요, 밑에 떨어졌을 때 물을 타고 또 올라올 때는요, 이 비중 축소를 하면서 내가 물을 탔기 때문에 비중이 늘어나서 팔지 말아야 될 자리에서 주식을 팔아버리는 그런 우도 많이 벌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온전히 그 상승의 폭을 전부 다 먹을 수 없다라는 게 제가 주식을 하면서 참 안타까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깊게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그래요. 좋은 종목군들은 시장이 빠져도 종목군들이 잘 밀리지가 않습니다. 그에 따라서 개인적으로 다가오는 딜레마가 최근에는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종목을 그만큼 디테일하고 잘 선별을 해 놓는 게 중요하다라는 반증이고요. 시장 대비 강한 종목을 어찌되었던 우리는 지금 보고 있어야 되며 그렇게 해야 주식을 하면서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잔소리가 좀 많았네요. 오늘도 잔소리가 좀 많았고 어제 이제 뭐 댓글에 뭐 IT 반도체 쪽은
안 다뤄주시냐라는 말씀이 좀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첨언을 잠깐 드리면서 방송을 시작을 할게요. 일단 IT 반도체 기준에서 최근에 뭐 보고 있는 종목은 뭐 이수페타시스라든지 한미 반도체,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보유하고 있었고 그 전에도 계속 봤던 넥스틴이라는 종목, 뭐 이 정도 선에서만 IT 반도체 종목군들을 봐 왔었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IT 반도체 전반적인 종목군들을 쭉 펼쳐보시면 어떻습니까? 대부분의 시세를 고점 대비 상당 부분 반납을 한 모습이 확인이 되실 겁니다. 그 이유는 당연합니다. 이 반도체 사이클이 시장 예상보다 또 한 3개월 또 6개월 정도 뒤로 지연이 됐다라고 한다면은 미래의 이익과 미래에 회복될 기대값을 한 분기, 두 분기 앞당겨서 시장이 그러한 종목군들을 당긴 거죠. 여기에 이제 SK 하이닉스의 HBM의 이 성장성에 기댄 기대감으로 주가를 올렸는데, 정작 실적 발표를 하고 나서 실적이 온전한 기업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IT 반도체 내에서 실적이 온전하고 여전히 성장을 하고 있는 종목군들은 극소수에 불과한데, 그 종목군들은 다 지금 신고가 영역에 있습니다. 결국 주식이라는 게 이제 어쩔 때는 그런 말을 하죠. 실적이 뭐가 중요하냐, 성장성, 그 다음에 시장의 기대감, 뭐 그런 말을 하지만은 결국 마지막에 묻는 거는 기업의 성장성과 실적, 이 부분이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기본에 입각한 매매를 해야 나중에 테마주도 더 잘할 수가 있는 거라고 저는 봐요. 테마주의 핵심은 그냥 대장주, 돈 많이 터진 종목, 가장 관련성이 높은 종목을 잡고 그냥 매매하면 되는 거지. 이런 산업 섹터에 들어갔을 때는 그런 부분에 대한 종목의 분석이 없으면은 100점 100패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관점에서 IT 반도체는 일단은 또 한두 달, 한 개 분기, 두 개 분기 이연이 됐기 때문에 그 이연된 만큼의 이제 가격 조정을 예를 들면 지금 충분히 받았다면 기간 조정 성격의 이제 옆으로 행보라든지 좀 이렇게 받고 나서 삼성전자의 재고 자산이라든지 SK 하이닉스의 재고 자산이 많이 감소를 하고 기존에 가지고 있던 이 DDR4의 재고가 상당 부분 소진이 된 이후 DDR5에서 이제 가격 상승을 동반한 그런 부분이 올라갔을 때 비로소 진짜 사이클이 도래하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때 되면 DDR5 그 관련된 종목군들도 같이 올라갈 것이며, 현재 시장에서 중요시하고 있는 이 어드밴스 패키징 관련된 수많은 기업들 가운데 핵심적인 부분을 하는 게 있죠. 핵심적인 하는 그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손에 꼽아요. 한 5-6개 종목분이 안 되기 때문에 그 종목 안에서 집중적으로 보다가 저점에서 뭐 분할 매수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그렇게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단지 시장이 모두 한쪽 방향을 봤을 때 가장 끝에서 모두가 환호하는 그 순간에 들어가는 게 문제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지금은 어두운 구간이고, 엔비디아 예를 들어서 실적이 잘 안 나와서 주가가 떨어진다고 하면 그때부터가 이제 내가 본격적으로 이쪽을 다시 파서 들어가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해서 안 좋게 됐다 치고 예를 들면 잘 나와야 될 테지만 저는 응원합니다. 잘 나오기를 응원하지만 잘 안 나왔다라고 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그 부분도 다 같이 생각을 해본다면 IT 반도체의 길이 있겠죠. 여기는 항상 사이클이니까. 자, 말이 좀 길었습니다. 자, 라이브 방송 가입 진행하고 있으니까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고요. 지금 구간에서는 저는 스윙 종목은 일단 한 개 정도 계속 매집을 할 것이고, 네, 좋은 기업들은 좀 시장이 떨어져 주기를 바라고 있는데, 일단은 고민이에요. 그 고민이 뭐냐면, 시장이 예를 들어서 안 떨어지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안 떨어지면 안 떨어지는 대로 강한 종목을 보면 되는 거기 때문에 그때는 그때 가서 고민을 해볼 생각이고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둔 반도체 약세, 2차전지 에코프로 흐름 주의를 해서 지켜봐야 되고, 테마주 순환매 장세 속 8월 말 9월 초 주의하며 조정 시 매수할 종목군들을 잘 골라 봅시다. 오늘 시장을 보면 아침에 뭐 상승 종목 수가 당연히 시가가 높았기 때문에 훨씬 많은 상태에서 쭈르륵 흘렀는데요. 주가가 이렇게 떨어질 때까지도 상승 종목 수는 많았습니다. 시장에 상승 종목 수는 많은 상태에서 떨어졌는데, 5장 들어가면서 이 구간에서는 또 에코프로가 안 빠졌죠. 에코프로가 반등을 하는데 또 지수가 빠졌습니다.
에코프로가 반등하는데 지수가 빠졌다라는 거는 그간 같이 올라왔던 IT 반도체가 밀렸고 제약바이오가 밀렸고 여러 종목군들이 이 구간에서 빠지면서 하락 종목 수가 늘어났습니다. 오늘 장중한테 상승 종목 수 1000개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요. 1000개가 조금 안 됐던 것 같은데 한 오후장 들어서 한 300개가 밀린 거죠. 그만큼 오늘 오후장은 이제 내일에 대한 부담감과 우려감이 일부 시장에 반영은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뭐 시장이 안 빠졌으면 하는데요. 안 빠졌으면 하는데 일단은 시장에서 오늘 우려감은 일부 반영은 한 거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자, 원달러 환율 1340원 여전히 높은 구간인데요. 이제 잭슨홀 이후에 중국이 예를 들어서 미국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도한다라고 한다면은 채권 금리는 더 올라갈 겁니다. 그러면 원달러 환율도 올라가겠죠. 저는 채권 금리가 일단 돌파를 시켜놔야 그 안에서 뭔가 사단이 나면서 시장이 정상화가 되지 않을까라는 시나리오까지 좀 열어놓은 상태인데요. 이번에 잭슨홀 미팅 일단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상 시나리오는 짜놨습니다. 지난주 시장의 급락을 뒤로하고 코스닥은 아래 꼬리를 잘 잡아주며 실적 반등을 전일까지 해주면서 코스닥 기준 직전 강력한 매물대에서 저항에 다다른 모습에서 금일은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와 잭슨홀 미팅을 며칠 남겨놓은 가운데 소폭 조정을 받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이번 달 글로벌 전체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될 수 있는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 그리고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있는 만큼 금일은 사실 상방보다는 변동성이 축소된 가운데 소강 상태 정도를 예상했는데요. 시장은 오늘도 지지부진하게 밀려버리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특히 시총상이 2차전지 섹터의 하락폭이 좀 컸고 반도체도 장초반 반등세에서 오후장 지수 하락과 함께 밀리는 모습을 보였다라는 점에서 시장의 안정은 확인하자가 저는 맞다라고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시장은 여전히 테마주가 정신없이 순환매를 통해 시세를 이곳저곳에서 만들어내고 뉴스 하나의 일희일비를 굉장히 빠르게 만들어주는 모습이기 때문에 장중 대응이 가능한 사람만 대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의 테마 섹터는 연속성보다도 상승과 하락의 그 폭발력이 매우 강력해서 상승 시 빠르게 편승한다면야 단순하게 큰 폭의 상승 수익률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서 고점에서 두드려 맞을 때는 점하한가도 맞는 무서운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쉽게 보지 못한 상황이고 과거 대북주 때 보던 그것보다 진짜 제가 볼 때는 그 당시 예를 들어 일정이 취소된 일이 있었죠. 일정이 김정은하고 트럼프랑 그때 점화한가 나오고 막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거보다도 지금의 테마주 흐름이 더 위험해요. 더 도박성이 짙고 어마무시하게 도박성이 강력한 지금의 8월의 테마 장세입니다. 정말 불꽃 같은 시장일 수도 있고 그 안에서 그 불꽃에 타들어가 버릴 수도 있는 시장의 흐름이기 때문에 정말로 조심해서 주의해서 봐야 된다라고 생각이 드네요. 지금은 그냥 뉴스 하나의 하한간이 쉽지 않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조심하고 또 조심하셔라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하더라도요 무조건 대장주만 대응하겠다라는 생각으로 대응해야 됩니다. 그게 내 계좌를 지키는 것이고 그게 아주 좋은 트레이딩 습관을 만들어 주기 때문에 절대로 앞에 종목이 상한가에 들어가고 강하다라는 이유로 후발주를 따라가겠다? 저는 그런 매매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계좌를 지켜낼 수 있는 거고요. 그런 매매 한 번, 두 번, 세 번 하다가 마지막에 단 한 번에 예를 들어서 급락을 맞고 물려서 또 급락을 맞아버리면 이 한두 번, 두세 번 먹었던 수익의 몇 배를 토해낼 수밖에 없는 매매의 악습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그런 매매는 안 해야 된다라고 저는 보여주고요. 엔비디아 실적, 통상 엔비디아는 가이던스를 딱 한 번을 제하면 다 맞췄습니다. 이번에도 가능해 보입니다. 근데 최근 HSBC의 780달러 목표가가 전 좀 오바인가 싶기도 하고 좀 부담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잘 나오길 응원해 보고 또 잭슨홀 미팅 작년 8월 9월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무려 시장이 거의 20% 가까이 이 이후에 급락을 해버렸었는데요. 그 당시는 전체적으로 시장이 우하향 기조 속에서 나온 발언이었고
이 긴축의 소용돌이 속에서 터져나온 흐름인지라 그 급락의 폭이 더 강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와는 상황이 좀 다를 거라고 저는 예상을 하고 싶은데요. 그에 따른 두려움과 부담이 시장에 분명히 있겠죠. 없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때와는 다른 부가 저는 좀 나올 걸로 예상을 하고 아마도 현재 높은 금리 수준은 유지하겠죠. 높은 금리 수준은 유지할 텐데 그리고 경제 상황이 변해 이번에는 인플레이션 목표치를 기존 2%에서 3%로 바꾸는 내용이 시장에서는 약간은 점쳐지고 있다 정도로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시장은 지금 이걸 보는 게 아닌 것 같다라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자, 생각해 보시죠. 미국의 그 피치에 미국 국가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고 S&P가 미국 은행의 신용 등급을 강등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인 경고를 했죠. 추가적으로 대형 은행들까지 강등을 시키겠다. 거기에 더해서 오늘 아침은 무디스도 신용 등급 강등이 나왔습니다. 가장 우려되는 거는 이제 피치 같은 경우에는 가장 꼴찌인데 S&P와 무디스의 이 국가 신용 등급 강등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 거죠. 결국 미국의 그러니까 연준의 가장 큰 이 빚을 끌어다 쓰는 사람은 다름 아닌 미국 정부이기 때문에 그 정부의 신용을 갉아먹는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미국 채권에 대한 이 불신으로 이어지는 것이고 이런 게 여러 가지 연결고리를 만들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시장에서 내가 알지 못한 뭔가가 있는가에 대한 고민은 항상 하고 있습니다. 네, 나름의 리스크 관리고 만약에 그러한 예상치 못한 부분에서 뭔가가 나왔을 때는 그만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은 하고 보고 있다. 그러나 아직 시장에서 매수를 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자, 모두 미국의 주택 가격이 좀 내려가고 하면 인플레이션이 더 떨어질 것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흔히 말하는 코어 CPI죠. 일반적인 CPI가 지금 3%대로 떨어져 있고 코어 CPI는 여전히 높은 수준에서 소폭 지난달에 밀리는 모습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아주 높은 이 포지션을 주택 가격이 담당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게 떨어진다라고 해서 뭐가 변화가 생길 것인지 아니면 떨어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부담을 느낄지 이런 부분들 생각해 봐야 될 문제, 시황적인 측면에서는요. 그러면 연준의 긴축을 멈출 것이다 라고 시장은 생각을 하잖아요. 인플레이션이 낮아졌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서 경기가 골마서 지금 많이 안 좋은 상태에서 뒤늦게 금리를 인하하고 뭐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시장은 그걸 들을까요? 아니면 진짜로 금리를 인하했을 때 시장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경제가 완전히 부러진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하는 건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그래서 추후에 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을 때가 시장에 오히려 더 위험한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은 뭐 금리 인하는 아니니까 동결 정도가 나오니까 나중에 대한 이야기 정도. 자, 여기까지가 시황이었고요. 시황은 죽을 써도 그래요. 시장을 이기는 종목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오히려 시장이 안 좋아야 내려오기 때문에 잘 봐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들고요. 시장이 돌아설 때 가장 빨리 신고가를 치고 올라갈 수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시황 보다 보면은 그런 종목군들을 놓치고 있어. 저도 개인적으로 요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상당한데요. 그만큼 우상향하는 좋은 기업을 보려고 노력하기 때문입니다. 자, 2차 전지 에코프로 중심으로 보고 미국에 공장이 있고 미국 익스포저가 클 수 있으며 돈을 잘 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영업이익률도 높아야 되겠죠. 그런 기업이면 저는 믿고 사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2분기에 실적 발표가 나온 기업들 중에 영업이익률이 20%가 넘는 산업을 가진 쪽이 튀어나왔죠. 최근에 솔브레인 홀딩스가 굉장히 강했고요. 동아일렉도 16.5%가 나왔고요. 엔캠이 그 전분기에 10%였는데 이번에 7%대가 나왔습니다. 굉장히 엔캠이 좀 많이 안 나왔지만은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미국에 공장이 있는 회사는 엔캠하고 그러니까 솔브레인 홀딩스, 그 다음에 일본의 미쓰비시밖에 없습니다. 3개. 그 기업 중에 엔캠이 공장이 가장 크죠. 근데 미국에 공장을 가동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시간과 이 시행착오가 필요합니다. 진입 장벽이 이제는 매우 높아져 버린 거죠. 근데 전해액에 쇼티지가 나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전해액은 원래 시장에 오해가 많지만은
이 영업이익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상당히 높아요. 자, 반도체 엔비디아 실적 잘 나와서 갭 뜨면 추격은 주의하고 봐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갭 하락 시 수급이 들어온다면 그때부터 이제 서서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의료 AI 섹터 최근 딥노이드 강하게 신고가를 뚫었죠. JK 잘 움직이고 있고 뭐 DR텍 어제도 종배 관심 종목으로 두고 그 전날에도 관심 종목으로 보고 오늘도 눌림 종목에서는 이 DR텍만 계속 체크를 해드리고 그렇게 했었는데 보시면 의료 AI 섹터의 상승에 대한 부분을 잘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실적 대비해서 시가총액은 다 높은데요. 그만한 성장률을 시장에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지난번에 이제 루닉과 이런 AI 섹터들이 고점을 칠 때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그때는 단기적으로 너무 땡겨놨기 때문에 옆으로 가격 조정과 이 수렴을 끝낸 이후의 시장을 바라볼 때는 충분히 해볼 만할 것이다 라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내일은 뷰노의 이 기관 상대 IR이 좀 있는 날이고요. 일단 자료가 공개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내용은 나쁘지 않아요. 뭐 기존에 뭐 알고 있던 내용에서 뭐 조금 추가되고 그런 정도인데요. 이미 이런 내용들은 이 분기 보고서에서 다 나와 있던 내용들이 많아서 다 기본적으로 아는 내용들이고 병원 이 증가되는 부분은 굉장히 유의미하구나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뭐 루닛이 시간 외에서 일단 2천억 유중을 좀 때려놔 가지고 이것 때문에 내일 영향이 얼마나 있을지 보면서 매수를 좀 고려해 볼 계획이고요. 중국 리오프닝 시간은 다가오는데 주가가 잘 안 밀려서 약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음봉시 매수 관점에서 봐야 될 섹터다. 8월 말 9월 초가 지나면은 이제 다음 달이면 국경절이 예정이 되어 있죠. 본격적으로 이 중국 관광객 이슈가 가장 많을 때가 또 그때일 수 있습니다. 로봇은 두산 증권 신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최대 1조 7천억 정도 갭 조금 더 해서 2조 하겠다라는 소리 같고 로봇주 하방은 이게 좀 일부는 막아줄 것 같아요. 그래서 로봇주는 이 자리에서 밀리면 매수 관점에서 지켜볼 종목군들 잘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테마주 순환 금일은 양자컴 상온 그러니까 초저온에서 해야 될 거를 또 상온에서 뭘 할 수 있는 무슨 액활 물질 를 한국 연구진이 개발을 해서 네이처의 자매지에다 또 올렸다. 이제 별게 다 나와가지고 참 그러는데 줄 상한가에 좀 같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줄 하한가 나오겠죠. 트렌드를 이상하게 만들어 놨습니다. 시장이 초전도체 또 급등락 진짜 조심해야 되고 맥신도 급락 봐야 되고 오염수 방류 24일부터죠. 이쪽은 그래요. 24일날 오염수가 방류를 하는데 당연히 오늘 종가 그룹에 마니커 FNG라든지 종목군들 좀 올렸겠죠. 저도 마니커 FNG는 좀 사서 시간에 그냥 팔아버렸는데 재료 소멸로 갈 것인가 아니면은 지속될 이슈로 갈 것인가 이 부분은 시장에 맡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회적 우려감이 대폭 증가가 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될지 일단 그 홍콩 같은 경우에는 일본 10개의 지역의 수산물을 내일부터 수입을 금지 조치를 내려놨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산주라든지 뭐 육개라든지 막 이렇게 포괄적으로 막 열리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죠. 그 외에 포스코 DX 이전 상장 이슈로 시외까지 강세인데요. 앞 거래 장대 음봉을 넘어갈 수 있을까? 이것도 체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시간에서 그냥 강세 정도 흐름이지 않나 생각이 들고 시외 가온칩스 좀 올랐던데 그 AMR 나스닥 상장 관련된 이슈가 조금 작용을 해서 좀 시외에서 좀 움직임을 보인 것 같아요. 여기 안 나왔나? 여기에는 이슈가 좀 빠졌는데 그것 때문에 좀 움직이지 않았나? 가온칩스 어딨냐? 가온칩스 그것 때문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시장 좀 보고 넘어갈게요. 지수는요.
지수는 이 구간에 이렇게 장기 이평선을 깼으면 여기서 이렇게 하고 빨리 이거를 들어 올려서 올라가야 되는데 이 구간에서 오래 있으면은 당분간은 이게 꺾여버릴 수도 있어서 조심해야 되고, 코스닥도 이 122평선을 터치를 했잖아요. 이 구간을 다시 내려왔을 때 살짝 내려오더라도 빨리 돌려줘야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네, 이 구간 건드는지 안 건드는지 일단 체크를 하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잠깐 깨는 거는 문제 없다라고 봅니다. 잠깐 이렇게 뺐다가 뭐 이런 거에서 이렇게 올려주면은 오히려 그때가 좋은 저가 매수 구간이 되어줄 수도 있겠구나 정도 생각이 들어요. 자, 코스피 우량주들은 지금은 안 본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이 선물 대량 매도가 이렇게 쌓여 있는데 선물에 대량 매수가 들어오는 시점이 반등존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등할 때는 이 무거운 삼성전자도 들어 올리겠죠. 왜? 선물 시장이 같이 움직여야 되니까. 그때는 뭐 네이버라든지 카카오라든지 할 거 없이 전부 다 같이 움직임을 저는 좀 보여줄 것 같고요. 일단은 뭐 시총 대장주들은 그런 시점에서는 이렇게 무거운 종목도 뭐 2%, 뭐 5% 이런 식의 반등이 그때는 나올 것 같아요. 그 시황이 돌아설 것 같다, 선물이 대량 매수할 것 같다 라는 날에는 그냥 시총 상위 종목군들 뭐 일정 부분이라도 때려 박으면서 좀 치고 박는 전략도 세워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2차전지 포스코홀딩스 지지부진하죠. 예, 21선이 내려와서 지려 밟고 가는 모습까지 좀 기다려 볼 예정이고요. 에코프로는 오늘 갭은 못 든 상태에서 좀 밀렸는데 그래도 이 구간에서 잘 버티고 있습니다. 8월 31일 물량이 나와서 이렇게 하다가 다시금 한 번 정도는 더 에코프로가 올릴 수도 있을 거라고 좀 보여지고요. 지금은 에코프로 외에는 다른 이 뭐 BM이라든지 이쪽은 안 봅니다. 왜? 에코프로는 수급적 이벤트를 바탕으로 움직이는 종목이고요. 또 포스코 DX는 제가 볼 때 이거 올라온 거 이 이전 상장 이미 다 알고 있던 애들이 올린 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렇게 빠지는 종목이 이렇게 올라오지는 어렵죠. 이미 알고 있던 애들이 올린 거고, 에코프로는 8월 31일 그 물량이 때문에 지금 올라오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걸 바탕으로 뭐 에코프로 HN을 매매한다, 뭐 에코프로를 본다, 저는 좀 아니라고 봐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 이벤트의 핵심이 에코프로이기 때문에 에코프로를 보고 가는 게 마땅하다 라고 보여집니다. 엔캠도 이 구간에서 뭐 바닥 잡고 갔기 때문에 저점 구간에서 그냥 차곡차곡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거고요. 3분기, 4분기 계속 좋아질 회사라고 저는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자, IT 반도체, 한미 반도체가 아침에 좀 기술적 반등이 좀 나왔는데요. 우리 회원님이 좀 물어봤었는데 저는 매수 의견을 못 드리겠더라고요. 사실 이 구간에서. 왜? 이 파동으로 보면 이게 뭐 1파동이라고 치고 이게 2파동을 치고 이게 3파동을 치면 보통 주식은 2파동 이상 3파동을 넘어왔을 때는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매매를 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래서 파동적으로 보면은 아주 높은 구간에서 움직이는 거라 여기에서는 좀 매매를 좀 자제하고 좀 봐야 되는 자리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고요. 이수페타시스도 마찬가지죠. 이수페타시스도 일단 여기서 나름의 쓰리봉을 만들어 놓은 상태인데 오늘 엔비디아 이슈가 어떻게 나올지에 따라서 운명은 좀 갈릴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이런 대장주가 그냥 죽냐? 예전에 뭐 KMW라든지 지금 뭐 완전히 저 세상에 가 있는데요. 종목군들 이렇게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던 이 대장주격의 종목군들은 이렇게 빠져도 다시 다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보여줍니다. 사실 그 당시도 코로나만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는 안 빠졌겠죠. 이렇게 해서 올라오고 쌍봉도 주고 쓰리봉도 주고 다 주고 가는 거기 때문에 원래 주식이라는 게 그런 흐름에서 움직이지 않을까 일단은 보여주고요. IT 반도체는 이 정도 선에서 보고, DR텍 의료 AI 먼저 좀 보죠. DR텍 이 종목을 어제 원래 그제도 관심 있게 봤고 어제도 1순위 종목으로 계속 봤었고 오늘도 봤던 종목입니다. 뭐 그중에는 뭐 회원님들 뭐 크게 뭐 수익 내신 분들도 있는 것 같고 매매 잘 하신 분들도 있는데 저는 이거를 매매를 좀 놓쳐버렸어요. 타이밍을 좀 놓쳐가지고 이 구간이죠. 돌파하고 이 구간에서 좀 걸어놨었는데 매수를 좀 못해서 매매는 하진 못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때 손바뀜이 좀 강하게 났고요. 거래대금도 오늘 테마주 장세 속에서 나홀로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건 죽더라도 반등은 주고
갈 확률이 좀 높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지금 구간에서는 좀 높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쉽게 건들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올려버리니까 단기 과열 지정을 피하고 투자 경고로 넘어가는 흐름을 만들려고 오늘 세력 관점에서는 올렸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최근에 딥노이드가 좀 강하게 좀 올라왔다 좀 조정인데 얘는 단기간 또 빨리 올라왔으니까 좀 눌리는 거 필요할 것 같고, 오늘 뷰노가 좀 나름 나쁘지 않았습니다. 흐름이 뷰노도 이런 기술적 자리에서는 의미 있는 구간까지 일단 올라온 상태에서 오늘 조정이 나왔죠. 딱 볼펜에 붙여놓고 나왔었는데요. 일단 뷰노 소액 종목을 들고 넘어왔습니다. 약수익권에서 들고 넘어왔는데 시간에 좀 밀려가지고 있는데요. 이거 시간에 밀린 거는 이 루닛의 유상증자 때문에 좀 밀린 것 같고, 내일장 이런 구간을 지켜줄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이 자리를 좀 깨고 내려오면은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 정도 해볼 생각이고, 여기서부터는 지금 이 추세를 바꾸고 얘도 신고가를 만들어야 될 자리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신고가를 만들고 옆으로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굉장히 세다라는 느낌이 많이 들어서 조정 시 저는 매수 관점에서 일단 뷰노를 체크해 놓고 보고 있다 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루닛이 2천억대 규모의 유상증자를 좀 과하게 때려버려 가지고, 루닛이 이 정도 유상증자면은 내일 시가가 상당히 괴로울 수도 있겠죠. 루닛이 이 정도 유상증자를 하게 되면. 그래서 루닛 때문에 충격을 받은다면 오히려 그때가 싸게 저가 매수를 해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밖에 이제 그 크릴론 관련해서 종목분들이 올랐는데요. 어제 기사는 올려놨는데 오전에 이제 뭐 시가 베팅을 하면 좀 좋았던 그런 부분도 있었던 것 같아요. 시가에서 굉장히 좀 좋았었고, 딱 거기 그 수준에서 좀 마무리가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저는 뭐 매매했던 것 중에 이제 아침에 이제 상따를 하려고, 그러니까 돌파 흐름을 보다가 여기서 이제 뭐 클릭했는데 좀 놓쳐가지고 그 밑에다가 좀 걸어놨죠. 돌파 살짝 눌릴 때. 근데 그 자리가 여기 빠질 때 뭐 정확하게 뭐 이 정도 되거든요. 정확하게 걸려가지고 여기서 올라올 때 좀 팔고, 여기 좀 여기 윗골에 올라올 때 나머지 팔아서 여기서 생각지도 못한 좀 수익이 제법 생겼던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걸어놓은 게, 이때 걸어놨던 게 깜빡하고 취소를 안 해서 이런 매매 좀 했었고요. 그 다음에 뷰노는 뭐 중간에 한번 이제 라운드 피겨 돌파해서 그 눌림에 받쳐놓고 좀 먹은 거, 그 다음에 밀릴 때 좀 사서 뭐 동시효과가 좀 올라가지고 있는 거 좀 가지고 가고 있고, 그다음에 마니커 FNG는 이거는 오후장에 좀 아주 괴팍하게 좀 움직였었는데요. 이 구간에서 괴팍하게 좀 움직였었는데 여기서 이제 이렇게 쭉 분할 매수를 해놓은 상태에서 일부 팔고, 나머지는 시간 외에서 전부 다 날렸습니다. 시간에 첫 타임에 마이너스 뭐 110원 찍혔을 때 일부 팔고, 나머지 올라갈 때 전부 다 매도를 해서 이거는 정보를 안 가지고 가고 있고요. 굉장히 변동성이 심해요.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쭉 밀어서 여기까지는 다 받고, 여기서 반등할 때 분할 매도 좀 해놓고, 이건 좀 이렇게 몇 개 매매를 하고, 오늘도 보면은 매매한 종목이 사실상 굉장히 적습니다. 뭐 파워로직스 이거는 사실 좀 늦었는데요. 신성 델타테크가 오후장에 미친 흐름을, 그러니까 변동성을 엄청난 흐름을 좀 보여줬죠. 이렇게 거래대금 많이 터뜨리고 있는 순간 덕성이 VI에 들어갑니다. 이때 VI에 들어갈 때 파워로직스가 이제 그 뒤늦게 이제 여기서 폭발을 하죠. 즉 이 짝짓기 매매, 돌파 매매로 좀 대응을 했던 것 같아요. 돌파 매매로 대응을 해서 여기서 이 구간 짧게 먹고 나왔었는데요. 뭐 그래도 이 돌파가 순식간에 좀 세게 나와서 이 폭 하나가 이제 4~5%가 나와서 여기서도 뭐 짧게 뭐 한 3% 정도 매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이제 뭐 시장 그냥 고만고만하게 보면서 좀 하는데요. 지금의 시장이 여러분들도 보시다시피 굉장히 투기적일 거예요. 시장 자체가 뭐 종목군들 보면은
뭐 휴비스나 되니까 이렇고 뭐 나인테크 뭐 급락 왔다가 반등했다가 뭐 이런 게 지금 굉장히 심합니다. 그래서 뭐 조심도 해야 되고 대응도 좀 해야 되고 이런 종목 할 때 비중도 조절해야 되고 만만치는 않은 흐름이라 여러분들도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이런 쪽에서 정상적인 종목에서 대응을 하시는 노력으로 시장을 바라보셨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도 시장 여러분들 대응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 내일 엔비디아 화이팅입니다. 자,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짱구 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